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거, 청산해야 할 과거에 해당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지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제 피고인석에 앉은 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5번째인데 이 삼선 의원이신 두 분이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 심경이 과연 어떨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 일단 먼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이 된 성 의원님 먼저 심경이 어떠셨어요? 국민들 모두가 아마 보시기에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이 무사한 나라가 되어야 좋은 나라지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만감이 교차를 많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고 네.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도 정치범들은 도편 추방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정에 세우거나 이 감옥에 가거나 대통령 당시에 또 구속이 됐었잖아요. 이런 일을 안 했다고요. 만델라도 나와서 정치보복을 안 했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했지만은 그때 한 번도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거나 누구를 감옥에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좋은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윤 대통령을 굳이 그렇게 감옥에 넣으려고 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아테네의 직접적 민주주의보다도 못하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찹찹하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그 실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일종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 무슨 정치 기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감옥 보내기 위해서 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야당이 또는 민주당이 계엄을 하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일입니다. 자, 좋습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한두 분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미 5번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법심판의 대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성공한 대통령 한 분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이제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사법 심판의 대상이 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뭐 100% 동의합니다. 우리 당에도 계엄을 잘했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잘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헌재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질서 있게 이 프로세싱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굳이 감옥을 보내야 된다고 감옥에 넣는다고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헌재가 진행하고 있고 또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 감옥을 갔다 또 나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법원이 여러 판단을 내렸잖아요. 대통령의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또 이게 대선이 가까우고 영향도 줄 수 있으니까 중립적이고 또 이런 대선에 관리한다는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성숙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이 프로세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얼굴들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얼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제가 드린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비해서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좀 그 수준이 낮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뭐 성일종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70년 동안 친일의 잔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또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듯이 지금 이 내란의 죄라는 것은 이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하실 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내란의 죄, 또 국헌을 문란시킨 이러한 행위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향후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정으로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런 명백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는 계엄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자, 국민들이 아마 벌을 그렇게 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벌을 주고 뭐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을 가두고 감옥에 보내자고 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이 정치권에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 이 피의자에 대한 자기 방어권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벌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지금 재판되는 이런 절차도 우리가 민주적으로 법의 프로세스에 맡기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이 과거가 조금 청산해야 될 과거가 두 분이 조금 달라요 생각에. 그래서 동상이몽인데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나눈 김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심이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 의원님, 실제 그 영향력이 작동을 하고 있나요? 작동 안 합니다. 또 작동해서도 안 되고요. 네. 문심이 작동해가지고 21대 총선할 때 국회에서 부산 쪽 의원들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문심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운동했었던 우리 전 의원만 살아남은 거예요. 부산에서. 아니 전직 대통령 아니, 왜? 본 보셨습니까? 아니 왜 하필 네, 또 우리-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사람을 네. 난처하게 만드시고 아니 사실이잖아요. 여기 당사자가 있으니까 오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연설해 준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낙동강에 그냥 다 수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국민들께서 지도자를 보시는 눈은요. 누가 자기 힘으로 하는가. 누가 정말 길을 만들고 네. 때로는 배를 만들어서 이 산을 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을 빌어서 고지를 쉽게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심을 끌어들이는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패할 겁니다. 윤심을 끌어들이는 후보가 있으면 그분이 팔 거다. 그럼 이렇게 돌려서 좀 전혀 아니 근데 여쭤볼게요. 근데 예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고 넘어가야만 네, 됩니다. 그거는 짧게 말씀해 제가 주세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오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까지는 저의 역량과 저의 힘으로 제 지역구 방어가 가능하니 정말로 제가 위기의 상황에 되면은 그때 SOS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꼭 좀 와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선거 끝날 때까지 제 지역구는 저의 힘으로 방어가 가능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분명한 말을 팩트입니다. 예쁘게 한 거죠. 예. 아니, 말을. 이게 분명한 그래서 팩트입니다. 속마음은 안 오시길 바란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에 들어와 보시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두 분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유독 이 동상이몽이 많습니다. 그렇기 이 말이 때문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놓고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하고 그 제가 전 의원님께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22일 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를 예, 해요. 예. 지금 성 의원님께서는 윤심이 작동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차 컷오프에 4명 후보가 남게 되는데 이때 윤심이 작동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시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도 안 한 거 가지고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럴 거야 이거 말고 딱 보이는 것만.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관저에 앉아가지고 여당의 지도부 또 여당의 그 중진 의원들 불러다가 차담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나경원 의원 만나고 난 뒤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치적 메시지들을 계속 발신을 하죠. 조기 대선 국면에.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번 대선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혹여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혹여라도 또 인신구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 감옥에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사면 복권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하지 않을까. 개인 유튜브를 개설하실 개인 거다. 유튜브를 개설하셔가지고 말하자면 극우 세력의 중심에서는 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 요것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이겠죠. 네. 윤심을 이용하는 우리 후보들이 있다 그래야 네.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를 더 정립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개입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유일하게 이런 판에 개입을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난 총선할 때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그러질 않나. 우리 성일조님 그래가지고- 뜬금없는 아니 말씀도 하지 그래가지고 마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밀었던 후보들이 이제 거의 다 낙선을 하고 이랬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후보들이 알 거예요. 그 관저에서 불렀었는데 김기현 대표도 가셨었고 윤상현 의원도 갔었잖아요. 출마 안 했잖아요. 그 자리는 고생했다라고 해서 덕담도 하시고 감사의 표시였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대선이 와 있는데 대선 후보가 어리석지 않다면 윤 대통령한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그 관저에 갔다 와서 윤 전 대통령과의 대화가 본인의 그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격려한 부분이야 격려대로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부분은 성일조님께서 눈에 빤히 보이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나경원 의원께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나고 난 뒤에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저 관저에 가가지고 전한길 씨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내일인가 모레 출마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이번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고 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나중에 보세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겁니다. 보십시오.